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수다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 주말에 범죄도시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범죄도시 아시죠? B입니다. 너무 얘기가 길죠?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전문가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자, 서비스직 여러분들 너무 친절하면 친절한 대로 연락이 계속 오고 대화가 부담스럽게 길어지고 조금만 덜 친절하면 또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 오고 어디에 맞춰야 할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고객과의 친밀감 좀 어디까지가 최선일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비스직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서비스직이라는 것은 일의 본질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들과 어떠한 관계 설정이 되고 또 내가 어떠한 느낌을 전달하느냐가 곧 우리의 성과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서비스직인 거죠. 따라서 업무 처리를 잘해야 한다도 중요하겠지만 내 일에 대한 마음가짐, 또 고객과 내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겠다 이런 고민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직종이죠. 자, 나 혼자 정말 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게 성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서비스직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령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과 가장 이상적인 이 친밀감을 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특히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사회적 적정 거리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가장 먼저 얘기한 인간관계의 심리적 거리, 이걸 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좀 허용되는 아주 친밀한 거리.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 뼘, 두 뼘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나 가까운 사이인 좀 개인 간에 유지해야 되는 좀 개인적인 거리거든요. 그래서 한 팔 아니면 2걸음 정도. 그래서 저희가 대화할 때 많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거리가 이 두 번째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생활 같이 제3자에게 허용되는 사회적 거리. 2-3m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 그리고 마지막이 청중과 연설자의 무대에서처럼 되게 공적인 거리, 3m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드린 거에서 가장 첫 번째인 한 뼘, 두 뼘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친밀의 거리는 서비스직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많은데 의외로 고객들이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화를 할 때 고객과 추천드리는 거리는 친구나 가까운 사이에 개인 간에 유지해야 되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한 팔 정도가 떨어져 있거나 2걸음 정도에 서서 대화를 하는 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에 따라서 얼굴이 어느 정도 붙어 있고 내가 어떠한 제스처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과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를 때 풀네임으로 부르기. 자,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것은 친밀감 형성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성을 빼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정주감이 부족하거나 너무 친밀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지훈님 다음 예약은 좀 언제로 도와드릴까요? 정지훈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함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주은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풀네임을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과 티키타카 잘하기. 단 안전한 주제로 가급적 1분을 넘기지 않기. 네, 이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티키타카를 잘하는 것은 너무 좋은 서비스 스킬인데 주제 설정이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날의 고객의 의상이나 날씨, 안부 정도의 가벼운 이슈가 좋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부담스럽게 되고 얘기도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몰라야 할 정보는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번에 만나서 이어지는 대화도 거기서 더 깊어질 뿐이거든요.
편이고요. 좀 더 대화 자체의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 너무 예쁘신데요. 중요한 일정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우리 딸 상견례가 있어요. 에서 끝나면 좋은데 더 깊이 티키타카가 들어가는 거죠. 어머, 상견례 하세요? 따님이세요? 몇 살이세요? 우리 애가 지금 38인데 홍기가 꽉 찼어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이 이러면서 블라블라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죠. 근데 추천드리는 티키타카는 어머, 좋은 날이시네요. 저희가 오늘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정도로만 가는 게 대화의 질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깊은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서비스 유형 중에서 고객에 대해서 깊게 알수록 도움이 되는 업종도 있겠지만 일대 다수를 응대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면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고객이 잘 받아주다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를 더 하게 되고 또 안 받아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삐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앞에 그 티키타카에 이어서 대화를 내가 주도하지 않기입니다. 자, 서비스는 주도를 해라, 주도권을 가져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화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고객한테 주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고객과 친해졌고 편하다는 이유로 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수다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의 본질은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방향의 본질에 맞춰서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돼요. 근데 상담 스킬의 기본도 저희가 질문과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도 주도권을 질문을 통해서 고객한테 주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 영화 보러 가야 돼서 6시에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직원이 네, 오늘 무슨 영화 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도 저번 주 주말에 범죄도시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범죄도시 아시죠? 하면서 계속 본인 얘기를 하면서 저 근데 영화관에 어디에 CGV가 좋았어요. 딴 데는 있잖아요. 이렇게 B입니다. 너무 얘기가 길죠?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고객이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주도권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몰 터치는 적절히 하기. 자, 대화를 하면서 고객의 신체를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팔짱을 이렇게 낀다든지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터치를 많이 하는 게 좀 습관화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제스처는 다른 직원이 볼 때 또 다른 고객이 볼 때도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친밀감은 프로페셔널과 정중함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어깨를 살짝 터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반가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손을 살짝 터치한다든지 가볍게 이렇게 잡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잡고 있거나 너무 이렇게 훅 다가가 버리면 과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가까운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적절히인데요. 이 적절이란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좀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서비스의 그런 프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과의 이런 적절한 친밀감은 땅다시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서비스에서 오는 불편함, 오해가 생겼을 때도 이 관계에서 신뢰감이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도 내 업무 성과, 나의 커리어에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과는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고객을 적절히 리드하면서 관계 형성을 잘하는 그런 서비스인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